자, 지금 뭐 중요한 일들이 자꾸 터져서 예. 오래전부터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요. 선거법인데 또 마침 지금 뭐 민주당에서 특히 선거법을 현재 연동형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병립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제3의 대안은 있는가 뭐 이런 논의가 꽤 좀 뭐 급하게 확산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이제 잠재돼 있다가 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의견을 표명하고 민주당 사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들은 얘기는 없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한 것은 병립형으로 가면은 비례대표의 성격이 퇴색하고 네. 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선거법은 여야 정개특위에서 완전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야가 합의를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것이 누더기 법이 될 망정.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타협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법을 지렁탕에서 핀 연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 아니에요? 예. 차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네. 봐요. 일단 그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담긴 영상이 있어서 그거 먼저 보고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이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군요. 뭐 실사구시 정신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 당대표하고 있으면요. 저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지면 안 되니까 그 비례 다만 10석이라도 더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읍소용 전술도 아니고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는 지금 기본 강서 보궐선거에서 입증된 그 통계인데 저 말은 제가 굳이 해석하자면요. 내가 당대표로서 비례대표를 한 10명에 20명 정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기 너무 아쉽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들린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최근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빼놓고는 항상 소수자로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당의 세력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치렀을 때 민주당 내에 주류적 위치를 놓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요즘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비례대표를 직접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그게 아니면 저는 저거는 약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당대표가 지금 상황에 저렇게 패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약간은 전술적으로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됐든 예. 국민의힘은 병립형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분들은 당론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들어가면은 군소 정당, 즉 소수 의견도 사표화하지 말고 국회에 반영하자는 게 비례대표 관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을 해도 민주당이 비난받고 연동형을 하면은 소위 정당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성정당을 안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할 거니까.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위성정당이 사실상 나온다.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참 아주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어요. 좀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시간도 좀 제약돼 있으니까 두 분 일정도 있어서 자 지금 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의견에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도 현실적인 반론도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당장 뭐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러면 여론의 역풍을 받겠지만 우리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 방지법을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그때는 우리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입장으로 혹시 뭐 당내 의원들이나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만들고 의원들 설득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야 시민단체, 군소정당, 특히 진보 세력들은 민주당한테 몰매를 댈 거예요. 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이요. 위성정당을 방지법을 만들어요. 지금은 75명인가요? 85명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방지법 만들어라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의총을 오늘 원래 하기로 했다가 네. 내일로 미룬 것이 제가 민주당 쪽에서 전해 듣기로는 지금 당내에 상당히 연동형을 지지하는 덩어리가 커가지고 네. 의총 열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재명 대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늦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자꾸 변수를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지면 어떡하지? 나 지면 진짜 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에 행동에 명분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변수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거를 만든다 해도 탄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이 짜여졌을 때 보수보다 진보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보면은 아주 뭐 당명 자체는 좋은 말들로 포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위성정당 난립하게 되면 보수 쪽은 뭐 나올지 뻔하거든요. 네. 애국당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정당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표를 분산식을 흐트러뜨리고 3% 문석을 넘지 못해서 결국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당들입니다. 사표가 많아진다 그 진영에. 사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보수 진영의 그 위성정당류는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당들이 당명부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게 꼭 저기는 하면은 자유, 공화, 그다음에 애국 이런 거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덩어리로 봤을 땐 무조건 유리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기도 제 생각에 간신 붙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만약에 위성방지법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내부는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는 이제 욕을 먹는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예 그 국민의힘과의 선거법 협상을 그냥 치워버리고요. 그냥 지금 이대로 가되 그 통합형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제 정치 세력하고 야권 세력들하고 만드는 거죠. 이건 너무 낭만적인가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선거법과 함께 네. 소수 세력을 국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라 이거예요. 지금 20석에서 네. 10석으로 내리면은 이러한 함께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훨씬 네. 더 유리한 그런 진전이 있을 거예요. 네.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강기가 노회찬, 심상정 네. 의원들하고 민노당이 정의당이 이러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20석, 10석으로 내리는데 더 역할을 해봐라. 뭐 하다가 말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네. 이런 비례대표 문제가 논의될 때 저는 한꺼번에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되는 그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거법 개정 대상인가요? 그렇죠. 음. 국회법이 어떻게 됐냐? 국회법. 네. 동의하시나요? 비례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것.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교섭단체가 이제 사실은 같은 당 사람들만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끼리 그렇죠.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선진과 창조의 연대 이런 것도 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애초에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이전에 그 한 5랑 7이랑 10 정도는 합쳐야지 2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네. 보면은 그 시민 뭐 비례정당 이런 거 만들었더니만은 더불어시민당 이런 거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은 거의 왼쪽 끝 차선에서 오른쪽 끝 차선까지 쫙 가버리잖아요. 한 4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그건 뭐 시대 전환이 아니라 자기 전환한 거지 뭐. 그러니까 차선 전환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예. 저는 이런 제도적 한계도 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